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안녕하세요, 주인쌤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제하는 치매 전문교육 시험 대비 문제풀이 시간이에요. 문제는 20문제 지금 가지고 와봤고요.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오늘 문제 풀어보시고 모두 시험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약 3초 후 답을 알려드립니다. 문제를 미처 못 보신 분들은 동영상을 정지하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 지금 날짜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장소가 어디인지, 혹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는 능력은 1번 기억력, 2번 언어 능력, 3번 시공간 능력, 4번 진압력. 정답은 4번 진압력이 정답이 되겠죠. 진압력이 날짜와 시간, 장소, 공간,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이런 것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제 2번. 뇌출혈이나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이 1차적인 원인이 되어 치매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알츠하이머 치매, 2번 혈관성 치매, 3번 루이체 치매, 4번 전두축두엽 치매. 정답은 2번 혈관성 치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뇌출혈이나 뇌졸중 이런 것들, 뇌혈관의 손상을 인해서 뇌에 치매가 오는 경우를 우리는 혈관성 치매다라고 했죠. 혹시 1번에 알츠하이머 치매를 하신 분들이 있나요? 이것은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침착이 되어서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고르시려면 단백질이라는 말이 나오면 돼요.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뇌에 침착이 돼서 뇌 손상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2번이고요. 문제 3번. 가역성 치매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번 전체 치매의 약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한다. 2번 다른 치매에 비해 진단 및 치료가 더욱 중요하다. 3번 우울증에 의한 치매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실제 알츠하이머 치매 대상자들보다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호소가 적다. 3번 베르니케 뇌병증의 치매를 위해서 이아민을 투여하게 되며 일부 환자에서는 증상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호전을 보이게 된다. 정답은 3번 우울증에 의한 치매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실제 알츠하이머 치매 대상자들보다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호소가 적다. 이게 틀린 말이죠. 적은 게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호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죠. 3번입니다. 문제 4번. 치매의 중증도별 신체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증 치매에서는 움직임 조절이 어려워져 수의적인 움직임은 최소화되고 사지는 구부린 자세로 강직되어 걸음이 불안정하고 느려지는 등 보행이 어려워진다. 2번 초기 치매에서는 삼킴 장애와 그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높다. 3번 중증 치매에서는 움직임이 줄고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욕창 위험이 높아진다. 4번 중증도 치매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먹지 못하고 음식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음식 섭취가 줄어들어 체중이 감소하기도 한다. 정답은 2번 초기 치매에서는 삼킴장애와 그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높다. 이 말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초기 치매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스스로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반찬이나 식사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삼킴장애와 흡인성 폐렴하고는 초기 치매는 관련이 없고 1번, 3번, 4번은 어때요? 중증 치매에 대한 설명으로 다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알츠하이머 치매 진행 초기에 관찰되는 증상 중 언어 능력의 저하와 주로 관련되는 것은 1번
익숙하던 물건이나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2번 자신이 다닌 초등학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3번 최근 누군가와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4번 지하철역이나 복잡한 길에서는 본인이 가려고 했던 방향을 찾지 못한다. 정답은 1번 익숙하던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이것이 언어 능력의 저하와 주로 관련된 증상으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중고도 치매에서는 계절 감각이 떨어지고 낮과 밤을 혼동하는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이는 다음 중 어떤 증상에 해당하는가? 1번 집행기능 저하, 2번 사람 진압력 저하, 3번 기억력 저하, 4번 시간 진압력 저하. 정답은 4번 시간 진압력 저하가 정답이 되겠죠. 문제 자체만 잘 읽어봐도 계절, 낮, 밤 이런 것은 시간 감각이잖아요.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인지기능 개선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인지기능 개선제는 병을 완치시킬 수 없기 때문에 꼭 복용할 필요는 없다. 2번 병이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면 약의 효과가 없어지므로 약을 중단해야 한다. 3번 인지기능 개선제는 병의 경과를 약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늦출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병의 초기와 중기에 크다. 4번 인지기능 개선제는 혈관성 치매에 가장 효과가 크며 알츠하이머 치매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 정답은 3번 인지기능 개선제는 병의 경과를 약 6개월에서 2년 정도 늦출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병의 초기와 중기에 크다.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지기능 개선제는 말 그대로 치매약이에요. 치매약은 반드시 복용을 하셔야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면 약의 효과가 없어지므로 아니죠. 여기 보세요. 초기와 중기에 약의 효과가 크다 해서 틀렸죠. 그리고 4번은 인지기능 개선제는 혈관성 치매의 효과가 가장 크며 아니고 알츠하이머 치매에 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 특정 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알츠하이머 치매의 인지기능 개선제로 사용이 된다. 효과가 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은 치매의 정신행동 증상의 약물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2번 약물 치료로 악화되므로 절대 약물 치료를 하면 안 된다. 3번 비약물 치료만으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다. 4번 약물 처방은 반드시 한 가지만 해야 한다. 정답은 3번 비약물 치료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1번, 2번, 4번에 나와 있는 이런 특정 단어들이 정답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반드시, 절대, 반드시 이런 단어들은 답이 대부분 될 수가 없습니다.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 자, 3번 비약물 치료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인지기능 개선제의 부작용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번 리벤스킨은 설사와 오심, 구토의 부작용이 있고요. 2번 갈란타민은 어지럼증, 두통의 부작용이 있고 3번 메만틴, 에빅사라고 부르는 약입니다. 초조, 공격성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고요. 4번 도네페질이라는 약은 식욕증과 활력을 개선하는 부작용이 있다. 자, 정답은 4번 도네페질은 식욕증과 활력 개선 이 부작용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4번이에요. 그럼 이 도네페질이라는 약은 어떤 부작용이냐면 식욕을 감소하고 무기력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되고 1번, 2번, 3번, 4번은 다 치매약입니다. 이 약들은 좀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작용은 대부분 오심, 구토, 어지럼증, 근경련, 불면증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공통된 것들은 한꺼번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10번 노인의 고혈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원칙적으로 노인의 고혈압 판정 기준과 치료 목표 기준치는 일반 성인과 다르다. 2번 노인 고혈압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수축기 고혈압이 많다는 점이다. 3번 노인의 하루 중 혈압 변동은 젊은 사람에 비해 적게 생긴다. 4번 노인이라고 혈압약의 부작용 발생 위험이 더 많지는 않다. 정답은 2번 노인 고혈압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수축기 고혈압이 많다는 점이다. 2번이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어떤 거죠? 만약에 120에 80이라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70에 100 막 이런다는 차이가 많이 나죠. 뒤에는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같은데 풀어보시면 여기가 이완기 혈압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말 바꾸기를 좋아하니까. 자, 1번, 3번, 4번은 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치는 성인과 1번은 같다라고 해야겠죠.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3번은 많이 생긴다라고 해야겠고요. 4번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더 높아요. 많지 않다가 아니라. 틀렸습니다. 문제 11번 노인에서 붓기, 부종의 원인과 대책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노인에서 붓기가 가장 잘 발생하는 부위는 다리 부분이다. 문제 2번 최근에 전신이 붓는 증상이 생겼다면 새로 투여된 약 때문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3번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밝히기 전에 우선 이뇨제를 복용하도록 한다. 4번 다리 부종이 생긴 노인들은 다리를 높이는 자세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정답은 3번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밝히기 전에 우선 이뇨제를 복용하도록 한다. 정답은 3번이 틀린 내용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의 이 원인을 먼저 아셔야죠. 그리고 적절한 약을 복용하고 이뇨제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의사의 판단 하에 복용을 하셔야겠죠. 자, 1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노인에서 붓기가 가장 잘 발생되는 부분은 다리 부분이다 해서 우리 요양보사 배우실 때 이거를 대부분 의존성 부종이다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심장 질환에서.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전신이 붓는 증상이 생겼다면 새로 투여한 약 때문인지 먼저 살펴본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4번도 다리가 부었네요. 그럼 다리를 올려주면은 호전된다, 좋아진다 라는 거죠.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3번입니다. 문제 12번 치매 대상자에게 잘 생기는 요로간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요로간염이 생겼다고 치매 증상이 심해지거나 의식의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2번 평소에 유치도뇨관을 차고 있는 치매 대상자는 소변이 잘 빠지므로 요로감염이 덜 생긴다. 3번 하부 요로간염이 생기면 가장 흔한 증상은 소변을 자주 보거나 급하고 잘 지리게 된다. 4번 물을 자주 마시는 노인일수록 소변을 잘 지리므로 요로간염이 더 잘 생긴다. 정답은 3번 하부 요로간염이 생기면 가장 흔한 증상은 소변을 자주 보거나 급하고 잘 지리게 된다. 3번이 요로간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13번 비약물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번 비약물 치료란 약물 치료 외에 치매 증상을 완화하고 치매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방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번 비약물 치료는 약물 치료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할 수 없는 대상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3번 비약물적 치료법은 인지 기능을 유지 혹은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대상자와 가족의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4번 치매 대상자의 가족을 위한 가족교실 또한 비약물 치료의 한 가지 종류로 포함된다. 정답은 2번 비약물 치료는 약물 치료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할 수 없는 대상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답은 2번이 지금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물 치료를 할 수 없는 대상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모든 치매 대상자들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 보호자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비약물 치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이죠.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현실 인식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치매 대상자들을 대규모 그룹으로 모아 사실에 대해서 틀렸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는 충격요법을 사용한다. 2번 치매 대상자에게 현대 사회가 얼마나 치매를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지를 인식하도록 하는 훈련이다. 3번 나 자신과 주변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계 형성 및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번 인지기능 개선에는 큰 효과가 없다. 정답은 3번 나 자신과 주변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계 형성 능력 및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게 현실 인식 훈련에 대한 설명이니까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비약물 치료를 시행할 때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번 치매 중증도 및 대상자의 기능에 따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약물 치료법이 다르며 기대되는 효과도 다르다. 2번 중증 치매 대상자도 인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3번 대상자의 개인적 기호, 치매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치료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대상자의 치료 수능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4번 모든 비약물 치료가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검증된 요법들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정답은 2번 중증 치매 대상자도 인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이게 지금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약물 치료도 어때요? 초기랑 중기가 아주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단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초반에 좀 중증이 되기 전에 이렇게 꾸준히 치료를 해야 효과가 있는데 보세요. 비약물 치료래요. 비약물 치료인데 인지 기능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16번 치매 대상자 돌봄의 목표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사망할 때까지 대상자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한다. 2번 치매 대상자의 기능 유지와 기능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3번 치매가 완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목표는 없다. 4번 대상자가 치매 이전의 기능을 되찾도록 적극적으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정답은 2번 치매 대상자의 기능 유지와 기능 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혹시 4번 하신 분 있으신가요? 4번은 기능을 되찾도록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치매에 이제 걸리게 되면은 점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지 이게 회복되거나 완치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17번 치매 대상자가 돌봄 행동 지침 중 기억에 점화를 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1번 치매 대상자는 오래된 기억에 문제가 있으므로 과거의 것을 이용하여 점화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2번 치매 대상자는 과거의 기억이 떨어져 있으므로 최근의 사건 중심으로 기억에 점화를 한다. 3번
치매 대상자가 기억 점화 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것을 이용한다. 4번 치매 대상자 돌봄 시 어르신 양치질 하세요 라고 말로써 지시하는 것보다 실제로 칫솔과 치약을 보여주고 양치질하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양치질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정답은 4번 치매 대상자 돌봄 시 어르신 양치질 하세요 라고 말로써 지시하는 것보다 실제 칫솔질과 치약을 보여주고 양치질하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양치질 하세요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치매의 가장 큰 특징은 단기 기억, 최근 기억이 짧아지고 저하되고 이제 오래된 장기 기억, 과거 오래된 기억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1번, 2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의 새로운 것은 치매 대상자를 돌볼 때 좋지가 않죠. 항상 익숙한 거, 그리고 평소에 잘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 18번. 치매 대상자 돌봄 시 억지에 대해 관한 언급으로 아닌 것은 1번. 제가 거주 치매 대상자인 경우 억지대 사용은 피하도록 하며 시설 거주 치매 대상자는 많은 노인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억제대 사용은 허용한다. 2번. 지속적인 억제대 사용은 오히려 대상자의 인지, 기능을 퇴화시키고 낙상, 우울, 불안, 초조를 증가시킬 수 있다. 3번. 억제대를 반드시 적용해야 할 경우는 시설에서 정한 억제대 사용에 관한 프로토콜에 따라 실시하며 가능한 빨리 억제대를 제거한다. 4번. 신체 억제대는 사용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한다. 정답은 1번. 제가 거주 치매 대상자인 경우 억제대 사용은 피하도록 하며 시설 거주 치매 대상자는 많은 노인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억제대 사용은 허용한다. 이건 틀린 내용이죠. 아닌 것을 골라 했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선생님들 될 수 있으면 억제대는 사용 안 하는 쪽으로 최소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2, 3, 4 이런 내용이죠. 이제 19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잘못 서술한 것을 고르시오. 1번. 모두에게 평등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치매 대상자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비밀로 한다. 3번.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번. 자기관리는 요양보호사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지 직업윤리는 아니다. 정답은 4번. 자기관리는 요양보호사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지 직업윤리는 아니다. 이게 잘못된 설명이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요양보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태도로 잘못 서술한 것을 고르시오. 1번. 심판하는 태도. 2번. 개별적 접근의 태도. 3번.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 4번. 정보를 제공하는 태도. 정답은 1번 심판하는 태도가 잘못된 태도가 되겠죠?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20문제 풀어보셨는데요. 항상 60점 이상 맞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20개 중에 60점은 12개 이상 맞으시면 합격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계속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치매 요양보호 요점 정리를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요양보호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필요하시면 영상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